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지고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어요. 가을이면 단풍하면 산이 생각나죠. 전 작년에 청계산 다녀온 이후로 웬만해선 등산을 피하고 있어요. 근데 왜 등산 안 하고 제대로 된 단풍을 볼 수가 있어? 있습니다. 요즘 단풍 계절에 웬만한 산보다 훨씬 더 핫한 장소, 등산보단 덜 힘들지만 산을 충분히 즐기면서 코스의 난이도까지 조절이 가능한 곳, 가을 단풍의 성지, 바로 화담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화담숲 단풍 시즌 예매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특별히 예약 정보를 알려드린 이후 화담숲의 단풍은 오픈런이 필수예요. 아니 무슨 단풍을 오픈런까지 해서 봐? 이번 영상에선 도대체 왜 화담숲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화담숲에 대한 수많은 꿀팁부터 여러 난이도에 따른 이용 코스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화담숲 예매는 월 초에 한 달씩 오픈이 되는데 가을 성수기는 그렇지 않아요. 특정 기간을 정해서 티켓 오픈을 하는데 2023년 9월 20일에 일부 티켓을 오픈했고 며칠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리고 11월 13일부터의 티켓은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 오픈 소식이 있을 텐데 예매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인스타그램에 포스팅 해둘게요. 예매는 화담숲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핸드폰 인증으로 가능해요. 티켓은 입장권과 모노레일 두 가지를 예매할 수 있는데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예약한 시간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꿀팁,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전 시간에 예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주차를 어디 하냐에 따라 화담숲까지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화담숲 주차장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위쪽은 장애인과 노약자, 유모차 가져온 분들을 위한 곳이고 아래쪽으로 일반 주차장이 이어져 있어요. 즉 밑에 주차할수록 오르막길은 늘어나겠죠. 거기다 성수기에 점심시간 되기 전에 주차장이 만차가 돼요. 그러면 곤지암 리조트 쪽 타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 리프트를 타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근데 난 벌써 오후 시간으로 예매했고 애기랑 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만차여도 화담숲 입구까지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약자나 어린이 이런 분들을 입구 쪽에 내려주고 가족 중에 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운전자,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포지션에 있는 희생자, 혼자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주차한 다음에 리프트를 타고 쓸쓸하게 올라가시면 되겠죠. 나 혼자 개고생했으니까 커피 한잔하고 천천히 올라가야지. 안타깝지만 곤란해요. 바로 두 번째 꿀팁, 화담숲은 절대 입장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웬만하면 입장 시간보다 30분이나 1시간 일찍 가세요. 왜냐? 예약 시간 외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장 시간 전에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미리 도착하면 뭘 하면서 기다릴까? 여기서 세 번째 꿀팁, 주차장 바로 위쪽 화담숲 입구로 가기 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파라솔이 있어요. 거기서 간단하게 도시락이나 간식을 드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도시락 말고 뭐 사 먹을 수 있는 곳은 없어? 편의점, 카페, 그리고 힐링빌이란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이랑 카페 오픈 시간은 8시 30분, 힐링빌 오픈 시간은 9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일찍 오시는 분들은 식당 이용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 이른 아침에 도착해서 편의점으로 갔고요. 바로 땅콩 크림이 들어간 미니 샌드, 그리고 전통의 빙그레 바나나 우유. 야 이거 목욕탕에서 먹으면 대박인데.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가 국룰이지. 빨대 꼽을 때 뽕소리가 쾌감을 주는 바로 이놈을 미니 샌드랑 같이 먹어줬어요. 진짜 개꿀 맛이었습니다. 그럼 힐링빌 식당은 맛이 어때요? 제가 간단하게 힐링빌의 대표 메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떡볶이 그리고 꽈배기, 둘 다 아주 보편적이고 간단하게 요기하기에 좋은 놈들이죠. 먼저 떡볶이부터 먹어봤는데 이건 제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는 맛이에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맛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떡볶이는 퍼진 게 맛있지. 부드럽고 좋지 않아? 에이, 떡은 쫄깃해야지. 오래 끓여서 살짝 퍼진 게 맛있다니까. 여기 힐링빌의 떡볶이가 바로 제 아내가 좋아하는 살짝 퍼진 맛이에요. 쫄깃쫄깃한 떡에 식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진 떡 좋아하는 분들만 드세요. 그럼 꽈배기는 페스트리 빵을 튀긴 다음에 설탕을 골고루 입힌 놈인데 6,000원에 4개가 나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바삭하면서 쫄깃해 보이는데 솔직히 기름기가 너무 많았어요. 웬만한 꽈배기 한 봉지 혼자서 순삭하는 제가 느끼해서 딱 하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럼 추천하는 음식은 없어요? 여기서 네 번째 꿀팁, 화담숲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화담숲 입구 소나무 카페에서 구매한 것들은 화담숲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한 음료, 특히 메밀 미숫가루 이거 한 잔 사서 입장하시면 아주 좋아요. 사실 화담숲엔 음식물 외에도 반입금지 물품이 많습니다. 돗자리 안 되고, 취사도구 안 되고, 잠자리채, 킥보드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흡연이랑 음주 불가, 그리고 더더욱 당연히 임산물 채취도 어려워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통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 반입
반입금지 물품이 많은 것, 화담숲의 압도적인 장점이에요. 이런 제한사항 때문에 숲이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한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기 전에 5번째 꿀팁, 매표소 앞에 있는 브로셔를 챙기세요. 이게 화담숲 풀코스, 특히 걸어서 완주하실 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화담숲 안에는 코스별로 스탬프 찍는 곳이 5군데 마련되어 있는데 스탬프를 다 찍고 나서 브로셔를 매표소에 제출하면 계절별로 예쁜 마그네틱을 주세요. 단조로울 수 있는 산책길에 소소한 재미를 더해주는데, 전에 제가 곤지암 리조트 영상 올렸을 때 수국 버전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가을 단풍 버전 클리어 하겠습니다. 이 마그네틱은 1인당 하나씩 받을 수 있으니까 브로셔 역시 1인당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죠. 하지만 모노레일 타실 분들은 브로셔 챙길 필요 없어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스탬프 구역을 그냥 지나치게 돼요. 하지만 이 모노레일 탑승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겐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번째 꿀팁, 모노레일 탑승 예매는 입장 예매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직원분이 공지를 해주는데 1분이라도 늦으시면 모노레일 탑승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화담숲은 시간 엄수가 필수예요. 근데 입장하는 데서 모노레일이 많이 멀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모노레일 타러 올라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빠 물고기 보고 가요. 아니 산에 와서 무슨 물고기? 여기 있잖아요. 화담숲 민물고기 생태관, 각종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미니 아쿠아리움, 아주 작은 규모지만 수족관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쾌적하고 많이 어둡지도 않아요. 물고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시간 꽤나 잡아 먹습니다. 아빠 여기 다람쥐도 있어요. 산이니까 다람쥐 많지. 아니 여기 안에 있다고요. 쳇바퀴 속에 있는 다람쥐 구경, 이것도 애들이 발견하면 시간 꽤나 가겠죠. 안에 곤충들도 있나봐요. 곤충 생태관 안쪽엔 물방개도 있고 도롱뇽도 있고 타란툴라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근데 이건 뭐야? 오마이갓, 다름 아닌 애벌레.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 흙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조심해서 애벌레 안 다치게. 성공. 오래 잡고 있긴 좀 힘들었고요. 그렇게 애벌레랑 교감하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 아빠 모래놀이 조금만 할게요. 아주 작은 모래 놀이터도 있어요. 거기다 모노레일 앞에 있는 이끼원에서 10시, 1시, 4시에 리스트 분사까지 하니까 구경거리가 꽤나 많죠. 그러니까 입장 시간과 모노레일 탑승 시간을 적당히 조정해 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 역시 여유 있게 이것저것 구경한 다음에 모노레일에 탑승했습니다. 모노레일은 2개 칸으로 구성돼 있고 좌석이 있긴 한데 몸이 불편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곳이에요. 탑승 시간이 길지 않고 흔들림도 별로 없어서 서서 타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번째 꿀팁, 모노레일은 구간이 나뉘어져 있어요. 1구간, 2구간, 그리고 순환선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구간을 예매해야 돼? 2구간은 효율성이 별로기 때문에 빠르게 패스하시고, 1구간은 오르막길을 모노레일로 올라가서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는 코스, 순환선은 걷는 구간 없이 모노레일을 타고 화담숲 한 바퀴 돌면서 구경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이 어려우신 분들은 1구간, 오래 걷는 게 부담인 노약자나 유아들은 순환선을 이용하세요. 저는 모노레일 1구간 끊어서 탑승했고 천천히 이승강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번째 팁, 이승강장에서 내리면 약간 역주행해서 관람 방향 반대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하늘 계단이 나와요. 사진 찍기에도 좋고 풍경이 굉장히 근사해요. 그렇게 사진 한 장 찍었으면 다시 정주행 코스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계속 역주행해서 내려갔습니다. 화담숲 풀코스를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는 코스도 설명해 드려야죠. 다시 제1승강장 쪽으로 리와인드, 이끼원을 지나서 약속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자물쇠 보니까 남산타워 생각이 나요. 1년 전에 제가 타임캡슐 넣어두었던 바로 그 남산타워, 조만간 한번 가서 타임캡슐 찾아보겠습니다. 다리에서 사진 한 장 받고 조금 더 올라가면 철쭉 진달래길에서 첫 번째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중간에 간단하게 조교를 할 수도 있고, 자작나무 숲으로 가면 2번째 스탬프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하늘 계단이 나오고 바로 제2승강장, 모노레일 타고 올라왔던 곳까지 나오죠. 여기까지 도보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하지만 데크로 잘 포장되어 있고 오르막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 소모는 적은 편이에요. 웬만큼 체력이 받쳐준다면 꼭 모노레일 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2승강장 지나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잠시 쉬면서 음료수 한잔 하세요. 근데 모노레일 타고 오셔서 하나도 안 힘들면 그래도 한잔 하세요. 근사한 풍경을 앞에 두고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수 한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목을 좀 축였으면 이제부턴 내리막길, 양치식물원 지나쳐서 새도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면서 계곡물과 함께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리막이니까 편안하게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바로 스탬프. 소나무 숲에 있는 3번째 스탬프 찍어주고 소원을 빌면서 동전도 던져주고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림사지 5층 석탑, 불국사 석등, 법주사의 쌍사자 석등까지 각종 이미테이션 조각품 감상하고 나면 상남분재원이 나와요. 여러 종류의 분재들이 모여있는 정원인데 이분들 나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파릇파릇한 나무는 무려 62세, 이분은 88
88세, 여기 어르신은 90세, 저쪽 할아버지는 무려 130살이에요. 하지만 끝판왕이 있었으니 바로 안동에서 온 느티나무, 무려 500살, 퇴계이황, 율곡이이, 이런 분들의 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근현대사까지 모두 경험한 아주 오래된 조상님이세요. 물론 암석하경 정원에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각종 수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하트 모양의 소나무도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하트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이건 약순물 아니고 손 씻는 물이에요. 조롱박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고 꽃길을 지나쳐서 전통 담장길로 오면 4번째 스탬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9번째 팁, 가끔씩 등장하는 빠른 길의 유혹을 피하세요. 이 지름길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4번째 스탬프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다 내려왔는데 왜 스탬프가 하나 없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쯤 되면 슬슬 다리가 아파지면서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는 분들이 부럽기도 할 텐데, 마지막 스탬프를 향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향기를 맡으면서 힘을 내볼게요.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콧노래 부르면서 포토스팟 나오면 사진 좀 찍어주고, 예쁜 조형물도 구경하고, 물보라가 만드는 무지개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돌에 그려져 있는 무지개 아니고 빛과 물이 만드는 무지개 맞습니다. 추억의 정원에서 여러가지 옛날 풍경들이 형님들 추억을 자극할 텐데, 이거 나오면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스탬프, 이제 마그네틱을 위한 미션은 모두 클리어. 천천히 숲 전체를 구경하는 화 코스는 120분, 간단하게 둘러보는 담 코스는 90분 정도라고 하는데, 천천히 하나하나 감상하면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풀코스의 끝은 아니에요. 비록 등산 같지 않은 등산을 했지만 나름 산을 탔으니까 밥은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출구 쪽에 있는 번지 없는 주막으로 갔어요.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데, 연못 옆에 있는 이 식당에서 맛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맡은 다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돼요. 여기서 가장 맛있는 메뉴는 바로 해물파전. 얼핏 보면 해물량이 좀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안쪽에 파묻힌 새우랑 오징어가 꽤나 많습니다. 굉장히 바삭한 식감의 파전인데, 아시다시피 전이란 놈이 많이 먹다 보면 좀 느끼할 수 있어요. 근데 셀프바의 양파가 느끼함을 아주 잘 잡아줘요. 주막 옆에는 카페와 기념품점도 있는데, 기념품이 꽤 디자이너블하고 예뻐요. 그래서 기념품 샀어? 아니요, 저는 기념품보다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10번째 꿀팁, 바담숲에 오시면 메밀 미숫가루 그리고 현미 뻥스크림, 이 두 가지 메뉴는 무조건 드세요. 먼저 현미 뻥스크림, 꽤나 단단한 현미 뻥 과자 안에 밀도 높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데, 진짜 시원함과 고소함과 달콤함이 깔끔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 미숫가루, 쓴맛은 전혀 없고 걸쭉하니 고소하고 맛있는데,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얼음 양이 좀 많아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미숫가루 양이 좀 적다는 거죠. 즉 맛은 있지만 해자롭진 않아요. 그래도 현미 뻥스크림과 메밀 미숫가루, 등산의 피로를 달래기에 진짜 딱입니다. 아까 입장할 때 보셨던 화담숲 입구에 있는 소나무 카페에서도 이 메뉴들을 팔고 있는데, 입장 전에 드시건 퇴장할 때 드시건 아니면 2번 드시건 무조건 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꿀팁,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스탬프를 받은 브로셔, 매표소로 가져가신 다음에 마그네틱으로 교환하세요. 저 역시 가을 마그네틱 클리어했고, 미숫가루도 한 잔 더 주문했습니다. 여기 화담숲은 산세가 가파르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 물고기도 보고 다람쥐도 보고 애벌레랑 인사도 하고 새도 보고 사진도 실컷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죠. 거기다 모노레일 덕분에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부터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린이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에게 적당한 나들이 장소예요. 사실 이날 제가 번지 없는 주막에서 파전을 먹고 있을 때 아이들 2명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할아버지 스탬프 받았어요. 할머니, 뒤에 소나무도 있고 무지개도 있고요. 꽃도 엄청 많은데 왜 같이 보러 안 왔어요? 할머니 기차 타고 가면서 다 봤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르신 2분은 모노레일을 타고 본인들의 방식대로 편안하게 산을 즐기셨던 거죠. 가끔은 함께 있지 않더라도 같이 걸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만 읽고 있어도 혼자 하는 여행이 심심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것도 중요해요.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누군가 마음속으로 당신의 손을 꽉 잡아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멀리서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님, 연인, 그리고 저 같은 친구들의 힘을 느끼면서 꿋꿋이 전진하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